그 홍삼은 사돈이 먹어야 했고 죽은 건 시이모였다. 목요일 오전 엄마는 베란다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다. 이게 작년 거보다 덜 맵더라. 올해 날씨가 이상했나 봐. 엄마는 고추 한 개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셨다. 빨갛게 익은 색이 투명하게 빛났다. 그래도 김장은 이걸로 해야지. 마트 고춧가루는 영 믿음이 안 가.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면서 대답했다. 엄마, 올해는 김장 조금만 하세요. 두 분이 드시기에 작년 거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도 지연이네도 줘야 하고 이모네도 줘야 하고. 엄마는 늘 그러셨다. 당신이 드실 것보다 주실 것부터 생각하셨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시면서도 습관은 변하지 않으셨다.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났다. 된장찌개였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메뉴였다. 엄마 밥 하세요. 그래. 엄마가 손을 털고 들어오셨다. 베란다 문을 닫으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다. 근데 지연아, 너 요즘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긴. 시댁에서 뭐라 안 해? 친정을 이렇게 자주 오면. 저는 웃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오히려 자주 오라고 하세요.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에서는 간섭하지 않으셨다.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뭐라 하신 적이 없으셨다.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소박한 상이었지만 엄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셨다. 우리 지연이가 해준 건 다 맛있어.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자주 해드리죠.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물으셨다. 준호는 요즘 어때? 바쁘대? 네,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요. 요즘 좀 늦게 들어와요. 몸은 괜찮고? 괜찮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김치를 한 점 드셨다. 표정이 흐뭇했다. 이 김치 참 잘 익었다. 작년에 담근 거 잘했어. 올해도 맛있게 담그실 거예요. 그래야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말씀하셨다. 너 오늘 시댁 가는 거 아니었어? 맞다. 깜빡했네요. 시계를 보니 벌써 2시였다. 시어머니께 3시쯤 간다고 말씀드렸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설거지는 제가 하고요. 아니야, 됐어. 이거 몇 개 안 돼. 어서 가봐. 저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다. 엄마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다. 조심히 가. 네, 엄마. 엄마를 안았다. 여전히 따뜻했다. 아빠가 안 계신 지 5년이 넘었지만 엄마는 여전히 집을 지키고 계셨다. 혼자서. 엄마, 심심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알았어. 너도 힘들면 이야기하고. 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엄마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다. 작아 보였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길가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시댁은 엄마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다. 같은 구는 아니었지만 멀지 않은 거리였다.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여보, 어디야? 시댁 가는 길. 아, 오늘이었구나.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 응.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전화를 끊고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준호의 여동생은 외국에 나가 있었다. 그래서 명절이나 주말에 저희가 자주 들렀다. 시댁에 도착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지연이요. 지연아. 어서 와.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셨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옅게 하고 계셨다. 들어와요. 차 끓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금방 돼.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집안은 깨끗했다. 언제나 그랬다. 시어머니는 정리정돈을 좋아하셨다. 거실 장식장에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시댁 식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차를 들고 나오셨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요즘 어때? 바쁘지? 아니요, 괜찮아요. 준호는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던데. 네,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테이블 위를 보셨다. 참 있잖아. 시어머니가 일어나셨다.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들고 나오셨다. 고급스러운 상자였다. 포장지가 반짝였다. 이거 사돈 드리려고. 시어머니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다. 금색 로고가 선명했다. 유명한 홍삼 브랜드였다. 어머니, 이거 비싼 건데요. 괜찮아. 사돈 건강 챙기셔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다. 말투가 조금 빨랐다. 손도 작고 상자를 만졌다 떼기를 반복했다. 사돈 요즘 어떠세요? 엄마요? 잘 지내세요.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시고? 괜찮으세요. 제가 자주 들르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다. 차를 드시는 것 같았지만 찻잔을 입에 대지 않으셨다. 그냥 들고만 계셨다. 건강은 괜찮으시고? 네, 괜찮으세요. 지병 같은 건 없으시고? 조금 이상했다. 엄마 건강을 물어보시는 건 예의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자세히 물어보셨다. 심장이랑 혈압은 괜찮으세요? 네, 다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다시 상자를 보셨다. 이거 꼭 드리고 싶었어요.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상자를 가까이 당겼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제법 비싼 제품인 게 분명했다. 사돈, 홍삼 좋아하시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혹시 못 드시는 건 아니고? 못 드시는 건 아닐 거예요. 사실 확실하지 않았다. 엄마가 홍삼을 즐겨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제 쪽으로 밀었다. 두 손으로. 오늘 가시면 바로 드리세요. 네, 그럴게요. 오늘부터 드시라고 하세요. 오늘부터. 그 말이 묘하게 귀에 걸렸다. 왜 하필 오늘부터일까? 매일 드시면 좋아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강조하는 느낌이었다. 저는 상자를 들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엄마 잘 전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으셨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았다. 입술만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차를 마저 마셨다. 시어머니는 계속 상자를 보고 계셨다. 제 손에 들린 상자를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정말 제가 가져가는지 놓고 가지는 않을지.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엄마한테 이거 전해드려야 해서요. 시어머니는 일어나셨다.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다. 사돈한테 꼭 드리고 매일 드시라고 해요. 네, 어머니. 오늘부터요.
꼭 또 오늘이었다. 왜 자꾸 오늘을 강조하실까?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시어머니는 문틀에 기대서서 저를 보고 계셨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이상했다. 뭐가 이상한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오늘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랐다. 차에 올라 상자를 조수석에 놓았다. 포장이 화려했다. 비싼 제품임을 과시하는 듯한 금색 로고. 시동을 걸었다. 엄마 집으로 가야 했다.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지연아. 또 왔어? 엄마는 놀라셨다. 아까 헤어진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시댁에서 이거 드리래요. 상자를 내밀었다. 엄마는 잠깐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다. 이거 비싼 건데 내가 받으면 안 되지. 어머니가 꼭 드리래요. 그래도 엄마는 난처한 표정이셨다. 늘 그러셨다. 뭔가를 받는 걸 불편해하셨다. 엄마, 그냥 받으세요. 건강에 좋다고 하시던데요. 나 홍삼 잘 못 먹어. 순간 멈칫했다. 왜요? 속이 안 받아. 예전에 먹어봤는데 더부룩하고 그러더라. 그래요? 응. 그래서 안 먹어. 저는 상자를 내려다봤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조하셨던 홍삼. 오늘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럼 어떡해요? 그냥 집에 두지 뭐. 손님 오면 내놓으면 되고.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상자를 받아들으셨다. 부엌 한쪽에 놓으셨다. 포장도 뜯지 않으시고. 엄마, 정말 안 드실 거예요? 응. 나 홍삼이랑 안 맞아. 저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내고 계셨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자를 놓치지 않으려던 손. 오늘부터 드시라던 목소리. 엄마. 응? 엄마 건강 괜찮으시죠? 엄마가 저를 돌아보셨다. 갑자기 왜? 나 멀쩡해. 그냥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없어. 왜 자꾸 그래? 엄마는 웃으셨다. 저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얼굴에 붙지 않았다. 그럼 저 갈게요. 벌써? 저녁 먹고 가. 아니에요. 준호 회식이라 집에서 먹어야 해요. 그래. 그럼 조심히 가고. 엄마가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다. 저는 엄마를 다시 한번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셨다. 우리 딸,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다. 빨간불이 켜졌다.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가 홍삼을 못 드신다고? 그럼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초록불이 켜졌다. 엑셀을 밟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워져 있었다. 준호는 아직 안 들어왔다.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화면에 집중되지 않았다. 자꾸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표정, 상자를 밀어내는 손, 오늘부터 드시라는 말, 그리고 엄마, 홍삼을 못 드신다는 말. 우연일까? 아니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예민한 거였다. 시어머니는 그냥 엄마 건강을 챙기려고 하신 것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2번 왔다. 첫 번째 전화는 다음 날 아침이었다. 지연아, 나야.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돈 홍삼 잘 받으셨어? 네,
잘 전해드렸어요. 드시고 계세요? 순간 말이 막혔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네. 드시고 계세요. 매일? 네. 거짓말이었다. 엄마는 상자를 부엌 구석에 놓아두신 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 다행이다. 꼭 드시라고 해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엄마가 못 드신다고 말하면 됐는데.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다. 시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두 번째 전화는 이틀 뒤 저녁이었다. 지연아. 네, 어머니. 사돈 건강 어때요? 홍삼 드시고 좀 나아지셨어? 네, 괜찮으세요. 얼굴 보니까 안색이 좋아지셨어? 저는 최근에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 바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거짓말을 했다. 네,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 밝음이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계속 드시라고 해요.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전화? 응.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엄마 안부 물어보셨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TV를 봤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5통이었다. 모두 엄마 이야기였다. 사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처음엔 예의인 줄 알았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를 챙기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유난히 자주 물어보셨다. 그리고 자세히 물어보셨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눈에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점점 커졌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준호는 옆에서 깊게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켰다. 밝은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지금은 새벽 2시였다. 엄마를 깨울 수는 없었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자고 있죠? 아침에 전화 드릴게요.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날아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홍삼 상자가 떠올랐다. 금색 로고, 화려한 포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오늘부터 드세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하필 오늘부터였을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엄마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여셨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엄마는 웃으시며 저를 안으로 들이셨다. 점심은 먹었어? 네. 그래도 뭐 좀 먹어야지. 과일 깎아줄게. 엄마는 부엌으로 가셨다. 저는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여전히 깨끗했다. 엄마는 정리정돈을 좋아하셨다. 아빠 사진이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아빠의 얼굴. 부엌 쪽을 봤다. 엄마가 사과를 깎고 계셨다. 그리고 그 옆 선반 위에 홍삼 상자가 보였다. 여전히 포장이 그대로였다. 한 번도 뜯지 않으신 거였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엄마. 응? 이거요. 홍삼 상자를 가리켰다.
응, 그거. 왜? 정말 안 드실 거예요? 엄마는 칼질을 멈추고 저를 보셨다. 너 왜 자꾸 그걸 물어봐? 시어머니가 자꾸 물어보세요. 드시고 계시냐고. 그래. 엄마는 다시 사과를 깎기 시작하셨다. 나 진짜 못 먹어. 예전에 먹어봤는데 속이 안 좋더라. 언제요? 몇 년 전. 내 아빠가 사다 줬었어. 한 번 먹어봤는데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그 뒤로 안 먹어. 그제야 기억이 났다. 아빠가 엄마 건강 챙긴다고 홍삼을 사오셨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엄마가 못 드셔서 결국 제가 가져갔던 기억이. 그럼 이거 어떡해요? 그냥 두지. 아까우면 내가 가져가든지. 저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게가 제법 있었다. 시이모 드릴까요? 이모. 네. 시이모요. 이모도 건강 챙기셔야 하잖아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도 좋겠다. 이모 요즘 혼자 계시니까 챙기기 힘드실 텐데. 그럼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 이모한테 잘 전해줘. 저는 상자를 들었다. 포장지가 빛났다. 사과를 먹고 나서 저는 일어섰다. 엄마, 저 이모네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가 현관까지 나오셨다. 저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몸 챙겨.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엄마는 손을 흔들고 계셨다. 건강해 보였다. 아무 탈 없어 보였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다. 시이모네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이다. 시이모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이셨다. 이모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셨다. 아파트 입구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이모, 저예요. 지연이요. 우리 지연이. 어서 와. 문이 열렸다. 시이모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다. 뭐 하고 계셨어요? 설거지하고 있었어. 들어와. 시이모네 집은 작았다. 작은 투룸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앉아. 차 끓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요. 엄마가 드리래요. 시이모는 상자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뜨셨다. 어머, 이거 비싼 건데. 엄마가 왜 나한테 주래? 엄마가 못 드신대요. 속이 안 받으신대요. 아, 그렇구나. 언니가 원래 위가 약하시지. 시이모는 상자를 흔들어 보셨다. 그리고 웃으셨다. 그럼 내가 잘 먹을게. 나도 요즘 기운이 없었는데 잘 됐다. 건강하세요, 이모. 그래, 고마워. 우리 지연이. 시이모는 상자를 부엌에 놓으시고 차를 끓이셨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시이모네 집은 따뜻했다. 작지만 아늑했다.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이모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 사진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혼자 사니까 심심하기는 한데 뭐. 시이모는 차를 건네주시며 앉으셨다. 요즘 동네 노인정에 나가요.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그거 좋네요. 응.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 시이모는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말씀하셨다. 지연아, 너는 요즘 어때? 준호 잘 챙겨주고 있지? 네, 잘 지내요. 언니는 어떠셔? 건강하시고? 언니, 시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였다.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자매 사이였다. 네, 괜찮으세요. 자주 연락하세요? 가끔. 명절 때나 보지. 시이모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모 혹시, 응?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시이모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다.
차를 한 모금 더 드시고 말씀하셨다. 그런 건 아닌데. 뭐랄까. 형부 돌아가시고 나서 좀 멀어졌지. 왜요? 유산 문제로 좀 그랬어. 형부가 남긴 게 있었는데 언니가 다 가져갔거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법적으로는 언니가 맞아. 배우자니까. 근데 형부가 생전에 나한테 좀 주겠다고 했었어. 근데 언니가. 시이모는 말씀을 흐리셨다. 뭐,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시이모의 표정은 편해 보이지 않았다. 저는 더 묻지 않았다. 차를 마저 마시고 일어섰다. 이모, 저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에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시이모는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다. 홍삼 고마워. 잘 먹을게. 네, 건강하세요. 너도 몸 챙겨.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시이모는 웃고 계셨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지연아. 네, 어머니. 지금 어디야? 집 가는 길이요. 사돈 집에 갔다 오는 거야? 아니요. 시이모네 갔다 왔어요. 이모, 우리 이모.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무슨 일로? 그냥 뵈러 갔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돈은 홍삼 잘 드시고 계시지? 순간 입이 막혔다. 말해야 할까? 엄마가 시이모에게 줬다고.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다. 네, 잘 드시고 계세요. 또 거짓말이었다. 다행이다. 매일 드시라고 해. 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찝찝할까? 홍삼은 그냥 홍삼일 뿐인데.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다.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쳤다. 시어머니의 얼굴, 홍삼 상자를 밀어내던 손, 오늘부터 드시라던 목소리, 그리고 시이모, 홍삼을 받으며 웃으시던 얼굴, 엄마, 상자를 거절하던 모습,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불안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저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어둠이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준호가 먼저 일어나 핸드폰을 받았다. 저는 눈을 비비며 준호를 봤다. 네, 누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모가요?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저도 따라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모가 쓰러졌대. 뭐? 병원이래. 어머니가 지금 거기 계신데. 저는 옷을 급하게 입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가 힘들었다. 어서요. 준호도 서둘러 옷을 입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무슨 일이래요? 제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갑자기 쓰러지셨대.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대요? 이웃이 신고했는데 보호자 연락처로 어머니 번호가 있었대. 차 안이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냥 엔진 소리만 들렸다. 저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시이모. 어젯밤에 뵀던 시이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홍삼을 받으며 웃으시던 얼굴. 잘 먹을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간호사가 막았다. 보호자세요? 네. 어디 계신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보였다. 의자에 앉아 계셨다.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으셨다. 어머니, 저희가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 이모는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고개를 저으셨다.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이모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돌아가셨어.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새벽에 심장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다. 저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사가 나왔다. 젊은 의사였다. 피곤해 보였다. 보호자분들이십니까? 네. 고인은 새벽 4시경 이웃분이 발견하셨고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소생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망 시각은 오전 5시 30분입니다. 사인이 뭡니까? 준호가 물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검요? 네. 고령이신데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라. 의사는 말을 흐렸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다. 시이모. 어제 만났던 시이모. 잘 먹을게. 홍삼을 받으며 웃으시던 시이모. 그게 마지막이었다. 준호가 저를 일으켰다. 여보, 일어나. 이모. 일어나야 해. 어머니 모셔야 해.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다. 멍하니 허공을 보고 계셨다. 준호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손만 움직이셨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계속 떨렸다. 저는 복도를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다. 화장실 앞에서 멈췄다. 거울을 봤다. 제 얼굴이 보였다. 창백했다. 눈밑이 검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시이모. 왜 이렇게 갑자기. 어제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어제만 해도 웃으셨는데. 거울 속에 저를 봤다. 그리고 떠올랐다. 홍삼. 제가 드린 홍삼.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소리쳤다. 우연이 아니라고.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다. 빈소가 마련됐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시이모가 혼자 사셨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 몇 명, 노인정에서 알던 분들, 그게 전부였다. 시어머니는 상주석에 앉아 계셨다. 검은 상복을 입으셨다. 표정이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냥 허공을 보고 계셨다. 한 분이 절을 하고 가셨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저는 빈소 밖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영정사진 속 시이모가 웃고 계셨다. 환하게. 그 웃음을 볼 수가 없었다. 준호가 다가왔다. 여보, 들어가 있어. 밖에 서 있지 말고. 난 괜찮아. 추워. 들어가. 괜찮다니까.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제 옆에 섰다. 이모, 왜 이렇게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제 제가 홍삼을 드린 날, 그 뒤로 이틀, 그리고 시이모가 돌아가셨다.
우연일까? 정말 우연일까? 주차장으로 나갔다. 담배 냄새가 났다. 누군가 피우고 있었다. 저는 차에 기댔다. 숨을 크게 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아팠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유가족분이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감정이 없었다. 네. 그런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국과수요? 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사인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요? 네. 일반적인 심근경색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가능하십니까? 네. 그럼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일반적이지 않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뭘까? 심근경색이 아니라는 건가? 그럼 뭐란 말인가?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저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녔다. 상복 입은 사람들, 조문객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담담한 얼굴로 걸었다. 저는 빈소박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준호가 나와 물었다. 물 좀 마셔. 종이컵에 물이 담겨 있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계속 앉아 계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준호도 제 옆에 앉았다. 한숨을 쉬었다. 이모가 왜 이렇게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준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이모 자주 뵀어요? 응? 아니, 명절 때나. 최근에는요? 최근에? 글쎄. 추석? 그때 본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추석? 석 달 전이었다. 왜? 아니에요. 저는 다시 복도를 봤다. 누군가 빈소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었다. 노인정에서 알던 분일 거였다. 지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저희는 일어났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서 계셨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제가 같이 나갈까요? 아니, 혼자 있고 싶어.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준호가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시어머니가 사라진 뒤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신가 봐.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여동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실 거였다. 하지만 제 머릿속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슬퍼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생각이었다. 빈소로 들어갔다. 영정사진 속 시이모가 웃고 계셨다. 저는 그 앞에 섰다. 절을 했다. 이모, 편히 쉬세요. 눈물이 났다. 멈출 수 없었다. 죄송해요. 왜 죄송한지도 몰랐다. 그냥 미안했다. 향을 피우고 뒤로 물러섰다. 준호가 절을 했다. 빈소 한쪽에 시이모의 물건들이 정리돼 있었다. 옷가지, 신발, 가방, 그리고 부엌에서 가져온 것들. 그 중에 홍삼 상자가 보였다. 금색 로고가 빛나는 상자. 제가 드린 상자.
뜯어진 포장. 안에 몇 개가 없어져 있었다. 시이모가 드셨던 거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지연아.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였다. 담배 냄새가 났다. 이모 물건들 좀 정리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네. 저희는 시이모의 집으로 갔다. 준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 집은 조용했다. 며칠 전 왔을 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주인이 없었다. 부엌부터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설거지가 돼 있었다. 깨끗하게. 찬장을 열었다.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들이 몇 개 있었다. 김치, 나물, 된장.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이거 다 버려야겠네. 제가 할게요. 저는 반찬들을 꺼냈다. 하나씩. 그때 시어머니가 물었다. 이모 최근에 뭐 드셨어? 손이 멈췄다. 네. 요즘 뭐 드셨냐고. 혹시 알아?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도 열어보셨다. 홍삼은?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홍삼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사돈한테 준 홍삼 말이야. 그거 어떻게 됐어? 말해야 할까? 지금.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모가 드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 엄마가 못 드신다고 해서 제가 이모한테 갖다 드렸어요. 언제? 사흘 전이요.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섰다. 손이 벽을 짚었다. 온몸이 떨렸다. 안 돼. 안 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주저앉으셨다. 바닥에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어머니, 준호가 부축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으셨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절대로. 집으로 돌아온 건 밤늦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쉬신다고 하셨다. 준호가 모시고 갔다. 저는 혼자 남았다. 거실 불을 켰다. 화냈다. 하지만 춥게 느껴졌다.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국과수에서 온 문자가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저는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국과수? 일반적이지 않은 사망. 재검토?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 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모든 게 연결됐다. 홍삼. 시어머니가 준 홍삼. 엄마가 먹어야 했던 홍삼. 하지만 시이모가 먹었다. 그리고 시이모가 죽었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불빛이 났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 제 엄마. 시어머니가 죽이려 했던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똑같았다. 엄마, 나야. 지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 우는 거야? 아니야. 거짓말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지연아,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엄마한테 말해봐. 이모 일 때문에 그래. 아, 시이모. 정말 안 됐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나도 놀랐어.
며칠 전에 봤을 때는 멀쩡하셨는데, 며칠 전 제가 홍삼을 갖다 드렸을 때, 엄마, 응? 엄마는 괜찮지? 응? 나, 왜? 건강 말이야. 어디 아픈 데 없지? 없어. 멀쩡해. 왜 자꾸 그래? 그냥 궁금해서. 엄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다. 지연아,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봐.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목소리가 이상해. 진짜 괜찮아. 엄마, 나 자야 돼. 끊을게. 그래. 푹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엄마도 건강 챙겨.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저는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내일 국과수에 가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거의 잠을 못 잤다.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까? 준호는 벌써 출근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다. 어제 힘들었지. 푹 쉬어. 사랑해.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랑. 그 말이 공허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죽이려 했는데 사랑이라니.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눈밑이 까맣게 멍들어 있었다. 화장을 했다. 두껍게 가방을 챙겼다. 핸드폰, 지갑, 차 열쇠, 현관문을 나섰다. 국과수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했다. 길은 막혔다. 출근 시간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다. 옆차를 봤다. 한 여자가 운전하고 있었다. 옆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다. 평범한 일상.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초록불이 켜졌다. 차가 움직였다. 1시간 뒤 국과수에 도착했다. 회색 건물이었다. 생각보다 평범했다. 작은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주차를 하고 내렸다. 입구로 걸어갔다. 경비가 서 있었다. 어디 오셨습니까? 조사관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신분증 주십시오.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비가 확인하고 돌려줬다.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길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깔려 있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제 발소리만.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3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안내판이 있었다. 조사실. 화살표를 따라 걸었다. 문 앞에 섰다. 제3조사실. 손을 들어 노크했다. 3번.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작은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안경을 끼고 있었다. 앉으십시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딱딱했다. 조사관은 서류를 펼쳤다. 여러 장이었다. 저는 김민수 조사관입니다. 국과수 독성분석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괜찮습니다. 조사관은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다. 고인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게 뭐죠? 독극물 검사 결과입니다. 숨을 멈췄다. 고인의 혈액에서 디곡신이라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디곡신이요? 네. 심장약으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과량 섭취 시 치명적입니다.
조사관은 다른 서류를 펼쳤다. 정상 치료 용량은 혈중 농도 0.52, 0Ngml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경우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다. 8.7Ngml입니다. 그게 많이 높은 건가요? 치사량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고인은 심장 질환이 없었습니다. 디곡신을 처방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조사관은 저를 봤다. 이 물질은 자연적으로 섭취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섞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손이 떨렸다. 테이블 밑으로 내렸다. 고인이 최근에 드신 음식이나 약 중에 특이한 게 있었습니까?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홍삼이요. 조사관이 펜을 들었다. 언제 드셨습니까? 사흘 전이요. 제가 갖다 드렸어요. 누가 준비한 겁니까? 시어머니가 제 친정 어머니한테 선물하신 거였어요. 조사관의 손이 멈췄다. 친정 어머니요? 네. 근데 엄마가 못 드셔서 시이모한테 갖다 드렸어요. 조사관은 메모를 했다. 펜 소리가 컸다. 그럼 원래는 친정 어머니가 드실 예정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친정 어머니는 지금 괜찮으십니까? 네.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조사관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 홍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있을 거예요. 시이모 물건들이랑 같이 수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사관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분과 친정 어머니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통이요. 갈등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 분의 최근 재정 상황을 아십니까? 재정이요? 네. 빚이 있다거나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생각해 봤다. 시어머니가 돈이 어렵다고 하신 적이 있었던가? 잘 모르겠어요. 조사관은 서류를 덮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홍삼을 수거해서 분석하고 시어머니 분께도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요?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있었다. 너무 많았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이 일어섰다. 저도 따라 일어섰다. 나가실 때 1층 접수해서 진술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가 더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다.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1층에 내려 진술서를 작성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디곡신, 치사량, 의도적으로. 엄마, 제 엄마가 먹을 뻔했다. 핸들에 이마를 댔다. 차가웠다. 울었다. 소리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시동을 걸었다. 엄마 집으로 향했다. 엄마를 봐야 했다. 살아있는 엄마를. 30분 뒤 엄마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문이 열렸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다. 지연아. 왜 또 왔어? 무슨 일 있어? 대답하지 않고 엄마를 안았다. 어머, 왜 이래? 꽉 안았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는 제 등을 토닥였다.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부엌으로 가셨다. 밥은 먹었어? 네. 거짓말. 얼굴 봐. 밥 먹은 얼굴이 아니야. 엄마는 냄비를 꺼내셨다. 국 끓여줄게. 앉아 있어. 저는 식탁에 앉았다.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봤다. 능숙한 손놀림, 익숙한 뒷모습. 엄마, 응?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엄마가 돌아보셨다. 무슨 소리야? 건강 말이야. 혹시 아픈 데 있는데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없어. 진짜로. 약 먹는 거 있어? 혈압약? 그것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왜 자꾸 그래? 너 요즘 이상해. 엄마는 국 끓이는 걸 멈추고 제 앞에 앉으셨다. 지연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엄마, 나 말하고 싶었다. 전부 시어머니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홍삼에 독을 탔다고. 엄마가 죽을 뻔했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충격받으실 게 뻔했다. 나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엄마는 제 손을 꽉 쥐셨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걱정돼. 응. 국이 끓었다. 엄마는 일어나 불을 끄셨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따뜻한 국, 김치, 반찬들. 먹어. 응. 국을 떴다. 따뜻했다. 입에 넣었다. 눈물이 났다. 왜 울어? 왜? 맛있어서 그래. 무슨 소리야? 엄마도 울컥하셨다.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왜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엄마가 뭘 더 잘해? 엄마는 최고야. 저희는 서로 보며 울었다. 밥을 먹었다. 천천히. 식사 후 설거지를 했다. 엄마와 함께.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그래, 좋지. 준호한테는 말했어? 응, 문자 보낼게. 그날 밤 저는 제가 자라던 방에서 잤다. 엄마가 이불을 깔아주셨다. 푹 쉬어. 응. 엄마도. 불이 꺼졌다. 어둠이 내렸다. 옆방에서 엄마의 기척이 들렸다. 살아있는 엄마. 숨쉬는 엄마. 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맹세했다. 엄마를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엄마 집에서 나왔다. 조심히 가. 응, 엄마. 건강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낮이었다. 준호는 출근한 뒤였다. 텅 빈 집. 저는 거실에 섰다. 시어머니 방문을 봤다. 닫혀 있었다.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들어가야 할까? 며느리로서는 안 될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사적인 공간.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딸로서는 달랐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삐걱 소리가 났다.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혹시 누가 있나? 아무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커튼을 젖혔다. 햇빛이 들어왔다. 방은 깨끗했다. 언제나처럼.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 펜, 메모지, 클립. 두 번째 서랍. 영수증들. 카드 명세서들. 세 번째 서랍. 통장들. 통장을 꺼냈다. 펼쳤다. 입출금 내역을 봤다. 대부분 생활비 지출이었다. 마트, 병원, 약국. 그런데 2달 전부터 이상한 게 보였다.
큰 금액의 입금. 5천만 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출금. 5천만 원. 저는 통장을 더 넘겼다. 그 뒤로 매달 100만 원씩 출금. 메모란에 이자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사채? 시어머니가 사채를 쓰셨다.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걸려 있었다. 옷을 하나씩 치웠다. 뒤를 봤다. 박스가 하나 있었다. 박스를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하나씩 꺼냈다. 차용증. 금액 5천만 원. 날짜 2달 전. 채권자 김성민. 이자율 월 20%. 손이 떨렸다. 계속 서류를 봤다. 독촉장.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쓰여 있었다. 3개월 내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날짜를 봤다. 1달 전이었다. 그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 더 뒤졌다. 엄마에 대한 서류가 나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엄마 명의로 된 집. 시가 8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예금 조에서 엄마 명의 통장. 잔액 2억. 왜 시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걸 조회했을까? 서류 하단을 봤다. 신청인 이영숙.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날짜 1달 전. 홍삼을 준비하신 시점이었다. 모든 게 연결됐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재산을 알아냈다. 그리고 홍삼을 준비했다. 엄마가 죽으면 그 재산은 저한테 온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빌린다고 하실 수 있다. 아니, 며느리니까 그냥 달라고 하실 수도 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졌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돈 때문에 죽이려 했다. 눈물이 났다. 멈출 수 없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차용증, 독촉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조에서 전부 증거를 남겨야 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원래대로 박스를 옷장에 넣었다. 옷을 다시 걸었다. 서랍을 닫았다. 방을 나왔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봤다.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다. 조사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어머니의 차용증과 재산 조회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첨부했다. 하나씩 5장. 전송. 답장은 금방 왔다.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며느리로서의 저는 방금 선을 넘었다. 시어머니의 방을 뒤졌다. 사적인 서류를 훔쳐봤다. 조사관에게 보냈다. 가족을 배신했다. 하지만 딸로서의 저는 옳은 일을 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찾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며느리와 딸.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어느 쪽이 옳은 걸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은 했다. 저는 딸이었다. 엄마의 딸. 그게 우선이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조사관에게서 2번 연락이 왔다. 첫 번째는 홍삼 분석 결과였다. 홍삼에서 동일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디곡신, 치사량입니다. 2번째는 시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연락이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저는 동의했다.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외출한다고만 했다. 어디가? 친구 만나.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요즘 준호와의 대화가 줄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어떻게 말할까? 조사관과 만난 건 요양병원 주차장이었다. 오셨습니까? 네. 조사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복도는 길었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312호입니다. 시어머니 방이었다.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조사관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조사관은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다. 얼굴은 더욱 야위었다. 눈밑이 검었다. 저희를 보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왜 여기까지 와? 목소리가 거칠었다. 날카로웠다. 조사관이 의자를 당겼다. 저는 벽에 기댔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펼쳤다. 시어머니는 보지 않았다. 최근 2달간 금전거래 내역입니다. 서류를 시어머니 앞 침대에 놓았다. 사채업자 김성민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자율은 월 20%,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갑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이불을 쥐었다. 주먹이 떨렸다. 왜 그 돈이 필요하셨습니까? 침묵. 도박 빚입니다. 맞습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조사관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입니다. 최근 1년간 총 8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다. 도박? 시어머니가 도박을.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넘겼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전부 잃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 뒤 예금, 적금을 모두 해약하셨습니다. 그것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채를 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5천만 원마저 한 달 만에 잃으셨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며느리분 친정어머니에 대한 재산 조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친정어머니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 약 8억, 예금 2억. 자녀는 며느리분 1명입니다. 조사관은 저를 봤다. 그리고 홍삼을 준비하신 시점이 재산 조회 직후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홍삼에서 디곡신이 검출됐습니다. 치사량입니다. 조사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디곡신은 심장약입니다. 하지만 과량 섭취 시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자연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가갔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다. 제 엄마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돈이 필요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 집 앞까지 와. 죽으라는 소리를 들어. 매일.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나도 살아야 하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제 엄마를요? 사돈은 혼자 사시잖아. 딸 하나 있는데 그 재산 어차피 지연이가 받을 거잖아.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돼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몰라. 빚에 쪼들리는 게 어떤 건지. 매일 전화 오고 문자 오고 협박당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준호랑 상의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말해? 도박 빚이라고? 며느리한테? 그게 사람 죽이는 것보다 나쁜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죽여요? 왜요? 저는 소리쳤다. 병실이 울렸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이 가벼워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다. 시이모는요? 이모는 왜 죽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원한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독탄 걸 줬잖아요. 사돈이 먹어야 했어. 이모는 아니었어.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조사관이 제 어깨를 잡았다.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다. 이모는 어머니 여동생이에요. 피부치예요. 그 사람도 죽여요?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는 바닥을 봤다. 재산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알아요. 형부 돌아가시고 유산 가져가셨다고 이모가 섭섭해했던 거 알아요. 시어머니가 움찔했다. 그래서 이모가 죽어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사이 안 좋았으니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제 엄마는요. 제 엄마는 착한 사람이에요. 남 괴롭힌 적 없어요. 조용히 사세요. 혼자서. 목이 메었다. 그런 사람을 왜 죽여요? 왜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조사관이 물었다. 인정하십니까? 친정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내서 대답해 주십시오. 네. 인정합니다. 조사관은 녹음기를 껐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저는 시어머니를 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일어났다.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뭐?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오늘부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제 엄마한테 절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 문자도 하지 마세요. 지연아. 안 그러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저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조사관이 나왔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며칠 내로 구속됩니다. 재판은 빠르면 2달 후입니다. 네. 조사관은 명함을 건넸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떠났다. 저는 혼자 남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며느리로서의 저는 끝났다. 시어머니를 고발했다. 증거를 찾았다. 조사에 협조했다. 가족을 배신했다. 하지만 딸로서의 저는 살아있었다. 엄마를 지켰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다. 준호가 먼저 와 있었다. 어디 갔었어? 요양병원. 어머니 만났어? 응.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저는 소파에 앉았다. 앉아. 준호가 제 옆에 앉았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심호흡을 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다. 무슨 소리야? 홍삼에 독을 탔어. 우리 엄마가 먹으면 죽게. 그게 무슨. 시이모가 대신 드셨어. 그래서 시이모가 돌아가신 거야. 준호는 일어났다. 말도 안 돼. 국과수에서 확인했어. 홍삼에서 독극물이 나왔어. 증거는? 저는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들을 보여줬다. 차용증, 도박 거래 내역, 우리 엄마 재산 조에서. 준호는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직접 인정하셨어. 오늘. 핸드폰이 준호 손에서 떨어졌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준호를 봤다. 미안해. 준호가 저를 봤다. 왜 당신이 미안해? 당신 어머니를 고발했어. 증거를 찾아서 조사관한테 넘겼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거야. 뭐? 당신이 잘한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미안해. 내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를. 준호가 울기 시작했다. 저도 울었다. 서로 안았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구속됐다. 살인 미수와 살인 혐의로. 검찰 조사가 있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엄마도 출석했다. 엄마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다. 처음엔 믿지 못하셨다. 설마 사돈이. 하지만 증거를 보여드리자 말문이 막히셨다. 내가 죽을 뻔했구나. 엄마는 한참을 우셨다. 저도 함께 울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저를 꽉 안아주셨다. 우리 지연이가 엄마 살렸어. 고마워. 준호와는 이혼하지 않았다. 처음엔 고민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죽이려 한 집안과 가족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준호가 말했다. 나도 괴로워. 하지만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맞는 말이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원하면 이혼할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저도 준호를 사랑했다. 그래서 함께 남기로 했다. 하지만 시댁과는 인연을 끊었다. 완전히.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다. 10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저는 엄마, 준호와 함께 갔다. 법정에 들어섰다.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엄숙했다. 판사석이 정면에 있었다. 높은 곳에 검사석, 변호인석이 양옆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석. 시어머니는 거기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고 있었다. 회색 옷.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은 더욱 야위었다. 눈이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다. 엄마와 준호 사이에.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다. 중년의 남자 판사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다. 피고인 이영숙은 2024년 7월경 사채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박순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겼다. 피고인은 홍삼의 디곡신을 혼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섭취를 거부하자 해당 홍삼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전달됐고 여동생이 이를 섭취한 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살인 미수 및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봤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떨렸다. 착석하십시오.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첫 번째 증인은 국과수 조사관이었다. 홍삼에서 검출된 디곡신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성인 치사량의 약 5배입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 정도 양이면 섭취 시 어떻게 됩니까? 섭취 후 6시간에서 12시간 내에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자연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디곡신은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저였다.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했다. 손이 떨렸다. 검사가 질문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말했다. 홍삼을 받았던 날부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이상한 태도. 오늘부터 드세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 말. 엄마가 거부한 것. 시이모에게 전달한 과정. 시이모의 사망. 국과수의 조사. 차용증의 발견. 그리고 재산 조회. 말하는 동안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증언하기 힘드셨겠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네. 그럼에도 증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저는 잠시 멈췄다. 시이모님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법정이 조용했다. 변호인이 질문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셨습니까? 제 엄마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더 묻지 않았다. 세 번째 증인은 엄마였다. 엄마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엄마는 시어머니를 봤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보고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딸 결혼시키고 손주 보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근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죽어야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저도 사람입니다.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엄마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증인석에 엄마를 봤다. 방청석에 저를 봤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괴롭혔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엄마를 봤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 한 건 잘못입니다. 특히 아무 죄 없는 사돈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저를 봤다. 지연아, 미안해. 내 엄마를.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렸다. 볼 수 없었다. 동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미수가, 미안해. 언니가 미쳤었어. 시어머니는 주저앉았다. 피고인석에서 울음소리만 법정에 울렸다. 판결은 일주일 뒤에 나왔다. 다시 법정에 모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영숙은
금전적 동기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점, 그 과정에서 친여동생이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이 끝났다. 법원을 나왔다. 햇살이 밝았다. 가을 하늘이 높았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다. 끝났구나. 네, 엄마. 준호가 옆에 섰다.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그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봤다. 법원 건물이 보였다. 저 안에 시어머니가 있었다. 15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이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도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실 거였다. 저도 마찬가지였다. 차에 올랐다. 엄마가 조수석에, 준호가 뒷자리에 앉았다. 시동을 걸었다. 엄마, 우리 집 가서 저녁 먹어요. 그래. 뭐 해줄까? 된장찌개요. 엄마가 끓여주는 거. 알았어.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다.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엄마는 살아계셨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1년 후, 엄마와 저는 시장에 나와 있었다. 이 고추 어때? 좋은데요. 이거로 사요. 올해는 김장 적게 하자. 작년처럼 많이 하면 남아. 그래도 엄마 드셔야죠. 준호랑 나도 먹고. 엄마는 웃으셨다. 우리 지연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희 집으로. 준호가 현관에서 맞았다. 어서 와. 응.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이셨다. 저는 반찬을 준비했다. 준호는 밥을 했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다.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말씀하셨다. 너희 덕분에 엄마가 행복해. 저희가 뭘 했다고요? 살아있게 해줬잖아. 엄마는 웃으셨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엄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래. 오래 살아야지. 손주도 봐야 하고. 준호가 웃었다.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알았어.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다.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셨다. 엄마,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그래. 괜찮아? 당연하죠. 엄마 방을 준비했다. 안방 옆 작은 방이었다. 편히 쉬세요. 그래. 너도. 방문을 닫았다. 준호와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당신 힘들지? 준호가 물었다. 아니. 진짜? 응. 이제 괜찮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 견뎌줘서. 나랑 계속 함께 해줘서. 나도 고마워.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엄마가 옆방에 계셨다. 준호가 옆에 있었다. 저는 안전했다. 엄마도 안전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느리로서의 저는 끝났다. 15년 뒤 시어머니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만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딸로서의 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엄마를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는 여러 역할이 있다. 며느리, 아내, 딸.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딸이었다. 엄마의 딸.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